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저는 요즘 인터넷으로 꽃다발을 많이 검색하게 돼요. 주변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어떤 꽃다발이 누구에게 어울릴까 하면서 검색을 많이 하게 되는데 2월은 정말 짧은 달이지만 졸업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정말 후다닥 지나갈 것 같아요. 그것까지도 이게 꼼꼼하게 챙기시는 걸 보면 네. 참 우리 김태현 아나운서는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졸업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네. 이제 뜻깊은 날이잖아요. 근데 이제 특별하게 또 고등학교 졸업식은 대학과 또 사회로 진출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특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가져보는데 그래요. 원주 씨는 졸업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저는 대학교 졸업식 때가 좀 생각이 나는데 제가 학교를 떠나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졸업식 당일 새벽까지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다가 지각을 했습니다. 졸업식에 지각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 과 교수님이 주시는 이 졸업장일 꽃다발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과에 가가지고 제가 이게 인사를 하는데 교수님이 아유 축하하네요. 누구 이런 기억이 납니다. 네. 아, 그래요? 자, 옆에 있는 우리 지효 씨는 여전히 여고 졸업반 3학년 2반 25번 학생 같아요. 칭찬이네요. 졸업하면 어떤 거 생각나요? 저는 대학교 졸업식이 생각이 나요. 대학교 졸업식인데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남학생들이 꽃다발을 들고 같이 축하하러 와준 거예요. 또 마침 그 친구들이 인물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제 주변에 있던 여학생들이 어머 너 학교 다닐 때 인기가 좀 많았구나. 저 애들 누구야? 막 이러면서 좀 약간 사실 조금 뿌듯하면서 기분이 좋았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한 친구는 정우성 닮았고 한 친구는 원빈 닮았고 한 친구는 현빈 닮았다.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것은 아니에요. 네,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자, 우리 중에서 졸업이 가장 빨랐던 그리고 졸업 연도가 가장 지금 오래된 서민수 학단장님 졸업하면 어떤 생각 나시나요? 그러니까요. 졸업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선물을 뭐 받았는지 생각은 잘 안 나는데 네. 그 옆에 친구한테 그 밀가루 막 던져가지고 제가 옆에 괜히 있다가 막 맞고 뭐 계란도 막 던지고 왜 우리 때는 그렇게 계란하고 밀가루를 던졌는가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셨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일단 그 밀가루를 많이 맞고 오잖아요. 네. 그럼 집에서 이렇게 털어요. 이렇게 털어갖고 그거 이제 반죽해갖고 계란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섞어서 수제비 만들어 먹고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맞고 와라. 그리고 이제 옷 여기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 다 띄어갖고 그럼 간까지 딱 맞게끔. 그래서 이제 밀가루 던지고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조금 해보는데 근데 졸업은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이잖아요. 네. 근데 그 졸업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분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배움이 정말 즐거움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입니다.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전북특별자치 도립여성 중고등학교 졸업생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스튜디오가 벌써 어머니 품처럼 푸근해졌습니다. 자, 먼저 우리 홍수진 선생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림여성중고등학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홍수진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과 같이 우리 학교가 얼마나 재미있게 학생들이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여주세요. 네, 자, 이제 이번부터 소개해드릴 어머니들은 네. 본인이 학생으로 불리는 게 그렇게 좋대요. 네.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출석 부르잖아요. 자, 선양이. 안녕하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박선향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즐거웠던 일, 행복했던 일도 많았는데요. 이렇게 방송 출연까지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자, 선양이 출석했고 민주 결석. 자, 성현이.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성현입니다. 6년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친구들과 선생님과 헤어질라니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 방송국에서 추억을 만들어 주시려고 또 이렇게 방송에 나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머, 성현 학생은 총학생회장까지 했어요.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승혜. 안녕하세요. 중학교 이제 졸업한 박승혜입니다. 고등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저희들이 많은 학교에서 재밌는 일도 있고 즐거웠던 일을 많이 얘기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강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중학교를 졸업한 고등학교를 진학할 송부강입니다. 저는 우리 도립 여성 중고등학교를 좀 자랑하고 싶고 우리 선생님들을 많이 자랑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학교가 얼마나 좋다는 걸 널리 알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유, 아니 우리 국어 선생님께서 말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강조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근데 그나저나 중학교 졸업생도 있고 고등학교 졸업생도 있는데 선생님 네. 몇 명의 학생이 졸업했어요 이번에? 올해는 중학교는 23명이 졸업하셨고요. 고등학교는 18명이 졸업했습니다. 그중 18분 중에서 대학 진학은 10명으로 정해졌습니다. 네, 학교 위치는 전주시 송천동에 위치해 있고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남원에서 기차를 타고 오셔서 버스를 갈아타고 학교 오신 분도 있었고 그분은 지금 대학교에 잘 다니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정읍 익산에서 버스 두세 번 갈아타고 오시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열정이 있으시군요. 네. 자, 제가 잠깐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개교한 도립 여성 중고등학교에서 올해까지 총 1,67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학교 자랑 또 들어봐야 되겠죠? 들어봐야죠. 한번 시원하게 해주시죠. 네, 우리 학교는 교육청이 아닌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보조하는 학교예요. 정규 3년제 학교로 중학교 과정 3년, 고등학교 과정 3년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연세가 있는 분들이라 그전에는 배움의 기회가 좀 없었잖아요. 여성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래서 제때 배우지 못한 학생들을 늦은 나이지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편성하는 데도 많이 어렵다고는 하시지만 그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곳으로 23명의 교사들이 교과별로 다 있어요. 국영, 수능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음악, 미술 이런 모든 과목들을 다 개설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재미있고 즐겁게 다닐 수 있도록 최대한의 도에서 그리고 또 저희 선생님들이 다 같이 연구하고 애쓰면서 수시로 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조금 학생들을 위해서 좀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시설을 좀 보완하지 않냐, 그런 게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정말 놀랄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뭐 졸업 추억의 이야기 또 졸업 선물 이야기도 좀 했었는데 근데 졸업을 하면 이제 학교를 떠나는 거잖아요.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는 순간인데 우리 박선양 학생은 어떻게 너무 아쉽거나 그래서 울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희노애락락했던 6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생각이 나서 가슴이 먹먹하고 좀 울음이 났어요. 울음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출발이 있어서 가슴이 몹시 설렙니다. 아, 가슴이 몹시 설레시군요. 네. 아까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셨잖아요. 대학을 또 진학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와, 진짜 끝과 시작을 제대로 이렇게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은 어떤 학과에 진학하시는 거세요? 사회복지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나이는 있지만 젊은 조카뻘 뛰는 젊은 학생들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싶고 저기 학교에서 축제에 참여하기도 싶고 봉사활동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목표는 올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최대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교생활 열심히 하는 게 제 가장 큰 계획입니다. 그러면 25학번이잖아요. 네. 아주 새내기 학번인데 그 대학에 가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나이에 비특은 할 수 없잖아요. 나이는 있지만 어린 조카뻘 되는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싶습니다. 일단 미팅 하시면 소지품부터 꺼내야 되는데 이제 하나씩 꺼내야. 빵집에서 만나시면 되겠네. 네. 아니 근데 정말 새로운 꿈이란 게 하나하나씩 늘어가는 거고
또 이룰 때마다 이렇게 표시해서 아 내가 해냈다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렇죠. 예. 맞아요. 그 옆에 계신 우리 신성현 어머니 졸업식 때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셨대요. 네. 누가 가장 많이 축하를 해주셨나요? 남편이 많이 해줬어요. 어. 그리고 또 우리 큰딸이랑 또 손녀 2명 그리고 내 남동생이 부부가 왔어요. 근데 그 남동생이 하는 말이 남동생은 딸만 셋이에요. 근데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를 한 번도 졸업식에 가본 일이 없대요. 그래서 누나 이번에는 꼭 누나 졸업식 때 내가 꼭 가면 안 되냐고 묻길래 그러면 그게 네 소원이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렇게 앞에 계신 우리 선배님들이 얘기를 하실 때마다 그저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는 우리 뒷줄에 중학교 졸업생 우리 박승희 학생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전적으로 본인이 다 결정을 하셔가지고 이제 진학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자녀들도 전적으로 밀어주고요. 저 생각도 확고하게 고등학교를 가야겠다. 중학교까지만 처음에는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건강이 제가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이 좀 괜찮아지니까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 대학교까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우리 송부가 학생께서는 보통 사람이 좀 함부로 이렇게 소화하기 힘든 컬러거든요. 이게 레드, 정렬의 레드 색깔. 네, 굉장히 멋쟁이신데 보니까 안경에도 되게 이렇게 막 멋을 잔뜩 이렇게 부리시고 혹시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잔뜩 꾸미고 다니세요? 예, 전 소문났어요. 학교에서 멋쟁이, 끼쟁이. 제가 없으면 학교가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우리 학교에서 중학교만 다니고 안 다니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10월 달에 우리 남편이 갔는데 학교를 다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나로서는 이 우리 학교가 나의 친구가 진짜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라는 걸 저는 공부는 열심히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림 그리는 걸 그냥 좋아하고 우리 친구들 만나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선생님들 보면은 내가 고민이 있어도 선생님 이 고민을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해결을 다 해주시고 진짜 그래서 고등학교를 그냥 간다고 했습니다. 공부 생각하면은 안 가고 싶었는데 솔직하시다. 멋을 내고 또 이렇게 이쁘게 하고 학교를 다니니까요. 이쁘게 하고 거울도 한번 보고 아 오늘은 어떻게 하고 학교를 갈까? 그런 생각에 그런 마음으로 학교를 다닙니다. 송부가 어머니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저 고등학교 시절에 맨날 무스 이렇게 바르고 도끼비 넣고 이렇게 했던 그 생각이 이렇게 막 나네요. 이제 어찌 보면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학교가 제 2의 인생의 시작점이면서 또 새로운 놀이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드는데 또 재미난 얘기 또 계속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학교가 정말 재밌다, 좋다. 저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학교 학생들은 정말 이 학교에 대한 애정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홍수진 선생님은 어떻게 이 학교와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송천동에 저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송천동에 이 도립학교가 있다는 거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학교가 있는데 아는 선생님이 선생님하고 성향이 잘 맞을 것 같아. 보람도 느끼고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알게 돼서 제가 이 학교 들어왔는데 지금 올해가 10년 차입니다. 이야, 10년 차. 네. 아니 그런 말 있잖아요, 선생님. 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저도 저 학창 시절에 정말 홍수진 선생님처럼 훌륭하신 그 국어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국어 점수가 와 여기 있어서 여기 다른 거는 또 아닌데 그럴 정도로 선생님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건데 혹시 선생님만의 뭐 가르치시는 비법 같은 게 있으실까요? 국어 이제 저는 국어다 보니까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이제 노크를 할 때는 영어에 대한 그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학교에 도전을 해요. 근데 영어 수학은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걸 처음에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좀 어려워도 잘 따라오는데
국어는 쉽게 생각을 하셔요. 네, 초등학교 때 국어는 선생님 잘했어요. 그런데 막상 수업하다 보면 국어가 결코 쉬운 과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렵다. 또 이렇게 불평을 하실 때마다 저는 이제 재미있는 시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풀어내서 학생들한테 좀 재밌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네. 재미있는 시. 네. 글쎄 말만 들어서는 좀 잘 모르겠는데 좀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한 소절 좀 들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제가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좀 졸립다고 하면은 야한 시를 읽어드리면 어머 야한 시요? 네. 네 정말 그 시가 시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안도현 시인의 뜨거운 밤하고 그다음에 이정록 시인의 참 빨랐지 그 양반, 그다음에 이병철 시인의 밤입니다. 그리고 또 정승수 선생님의 백반집 백시 아줌마 뭐 이런 얘기 중에서 읽어드리면 진짜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가 아는 안도현 선생님인데 그런 분이 진짜 이런 시를 썼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시집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면서 설명도 해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참 빨랐지 그 양반이라는 이정록 시인의 시를 조금 읊어드리고 싶어요. 네. 네. 신랑이라고 거두는 게 아니야. 그 양반 빠른 거야 근동 사람들이 다 알았지. 면내에서 오토바이도 그중 먼저 샀고 달리기를 잘해서 군수한테 송아지도 탔으니까. 죽는 것까지 남보다 앞선 게 섭섭하지만 어쩔 거요. 박복한 팔자 탓이지. 읍내 양지다방에서 맞선 보던 날 나는 사카린도 안 넣었는데 그 뜨거운 커피를 단숨에 털어놓더라니까. 그러더니 오토바이에 시동부터 걸더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 정말 이렇게 시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선생님께서 저렇게 읽어주시잖아요. 그럼 다 적어. 그걸 또 모아. 네. 그래서 노트를 만들어. 네.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그런 학생들이. 네. 맞아요. 제가 조금 야한 시는 네. 좀 복사해서 드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태주 시인이나 좀 여러분들이 조금 애송시로 많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간간히 복사해서 프린트해서 나눠드렸어요. 그랬더니 3년, 6년을 모았던 학생분이 있어요. 네.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6년 동안 선생님이 읽어줬던 시, 복사해줬던 시를 모았더니 이만큼이나 있어요. 그렇죠, 라고 하면서 네. 보여주시는데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다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야한 시가 한 편 있는데 네. 야 이게 야한 시예요. 야 이렇게. 어디 문 열어줬는 이게 왜 이렇게 추워 갑자기 썰렁하고만. 아니 근데 매년 정기적으로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교지가 있습니다. 이 교지를 발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목이 세입. 근데 네.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네. 이 정도로 두껍습니다. 이게 이 교지에는 선생님 어떤 내용이 이렇게 담기나요? 이 교지에는 저희 학교 행사 1년이 다 추억이 녹아나 있어요. 그래서 입학식 때부터 봄 소풍, 가을 소풍, 그다음에 뭐 체육대회, 봄, 가을 체육대회부터 수학여행, 졸업여행, 그리고 학습 발표회, 바자회 등 모든 행사가 글 속에도 녹아 있고 사진으로도 남겨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졸업여행도 가시고 네. 학습 발표도 하시고. 야, 어머니들 참 신나셨겠네요. 네. 박선양 학생은 학교 때문에 모임을 탈퇴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뭐예요, 그게? 네, 제가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여행 모임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입학하게 되니까 제 주된 자리가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학여행, 졸업여행,
봄, 가을 소풍 이렇게 여러 가지 소풍을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굳이 여행 모임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모임을 다 빠지고 학교에서 여행 가는 걸로 충분히 이 만족을 느끼고 삽니다. 아니 그러면 그 여행 모임을 탈퇴한 게 후회가 안 될 만큼 기억에 남는 어떤 그 학교에서의 여행이 있으실까요? 고3 졸업여행인 제일로 기억에 남는데요. 네. 강원도 설악산으로 갔는데 속초 춘천 막국수를 처음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백담사도 처음 가봤거든요. 네. 근데 너무 공기도 좋고 산세도 좋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니까 더 이게 사진도 많이 찍고 너무 올 때는 아쉬웠지만 다음에 또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갈 때는 자식들이 용돈도 많이 주더만 국내로 가니까 조금 덜 주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원래는 저희 학교에서 해외여행도 갔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국내 여행으로 변경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럼 여기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렇게 어차피 그 홍수진 쌤 나오셨으니까 네, 네. 쌤 다음 베트남 쪽으로 한번 가시게요. 그래야 자식들이 용돈을 많이 준답니다. 국내로 가니까 다음에 또 경주 가시면은 엄마 경주야? 거기 석가탑 있고 그 옆에 다부탑 있어. 이러면서 또 돈 안 줄 수 있으니까 베트남 쪽으로 선생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측에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하시겠대요? 네. 아니 근데 사실 학교 공부만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자격증을 또 여러 가지 따셨어요? 우와. 네, 제가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자격증 시험에 도전을 했어요. 이것저것. 근데 한식 조리사 자격증, 한문 자격증, 컴퓨터 자격증 이렇게 많이 땄는데요. 그중에 특히 한식 조리사 자격증 딸 때 네. 이론이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근데 학교 공부 끝나고 집에 와서 2~3시간씩 더 공부를 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취득을 하는 거 보고 딸이 막 응원도 해주고 너무 열심히 한다고 칭찬도 해주고 네. 그래서 흥이 절로 나더라고요. 공부를 더 하고 싶더라고요. 네. 칭찬을 해주니까. 네. 네,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이야. 대부분은 보면은 네. 이제 뭔가를 한다고 그랬을 때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해. 이렇게 한다거나 네, 응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응원을 해주셨다는데 그래요. 딸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김소연입니다. 그럼 소연이 저 3번 카메라 보시고 소연이한테 영상 편지 하나만 띄워주시죠. 소연아, 너가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그렇게도 울어대고 밤낮 없이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울더니 이렇게 착하게 예쁘게 성장을 해서 교사까지 되고 그래서 엄마는 너무 기뻤는데 하나서 열까지 엄마를 이렇게 챙겨주고 어려서 그렇게 울더니 커서 이렇게 효녀가 되려고 그렇게 울었던가 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 근데 고맙다는 인사를 못 오고 항상 말로만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엄마 고만 챙기고 이제 너 좋은 사람 만나서 25년 뒤에는 꼭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 딸 사랑해. 제가 그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는 들어봤어요. 또 딸이 그렇게 효녀가 되기 위해서 울었나 보다는 어머니한테 처음 들어봅니다. 네. 2025년에 결혼 이렇게 딱 못을 박으셔서 딸이 조금 부담은 느끼겠어요. 예. 선사 선생님 네, 그래도 어떠세요? 딸한테 이런 그 영상 편지를 보낸다는 게 또 따님도 굉장히 뿌듯해 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를 보시면서 참 훌륭한 어머니세요. 자, 그런데 그 옆에 신승현님은 그 학교 생활을 하실 때 그 남편분이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다고 그러는데 예. 어떻게 제가 모르는 컴퓨터나 아니면 복사 모든 것을 학교에서 하다가 못 하면은 집에 가서 해달라고 하면은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옛날에는 싸움도 많이 했는데 학교부터는 진짜 싸움이라는 건 않고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항상 우리 남편이 최고라고 생각해. 그럼 환갑 넘으셔까지는 계속 싸우셨다는 얘기시네요. 아니요. 한갑
되기 전에 싸웠어요. 되기 전에. 건강기를 안 싸우시고. 예, 근데 남편이 아무리 많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공부는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럼요. 거잖아요. 예, 그럼요. 알려주고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네. 남편분께서 이렇게 그 해주시는데 뭐 많은 걸 도와주시겠지만 특별히 힘든 건 없으셨어요? 이제 밥 챙겨달라고 처음에는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근데 이제 학교 갔다가 가면은 어떨 때는 자기가 챙겨 먹어도 되는데 꼭 나를 기다렸다가 챙겨 돌라고 하니 그게 참 안 좋았어요. 아유. 아버님이 밥 차려주시는 거는 저희가 행사장을 가보면 한 4시 반 되면 어머니들이 자꾸 나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머니 어디 가세요? 했더니 영감 밥 차려주라고 가요. 전화 왔어. 맞아요. 계속 그 뒤로 울리세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시는 거니까 네. 그거 근데 혼자 좀 이렇게 챙겨서 드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디요? 왜 밥 안 챙겨줘? 빨리 와!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 밥 안 치러 나가시더라고 진짜로. 어. 네. 근데 지금은 네. 이제 학교 졸업할 때 되니까 당신이 혼자 잘 챙겨줬어. 다행이네. 우리 아버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혼자 이제 스스로 밥을 챙겨서 드시는 아버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영어 공부 얘기를 사실 안 할 수 없는 게 단어 외우는 것도 그렇고 영어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기까지 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요 네. 중학교 1학년 때 너무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 옛날에 초등학교는 영어 뭐 단어 같은 거 그런 것도 몰랐어요. 네. 근데 중학교에 오니까 영어 단어 ABCD는 좀 알았는데 도통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저 모니카 김이라는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모니카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인원수 10명을 모집할 테니까 선생님이 여기 오셔갖고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했더니 선생님이 좋은 일이라고 흔쾌히 승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었더니 그 학생들이 보통 10명 정도는 모아야 내가 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체험마을을 했어요. 체험마을 그게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 체험마을에서 내가 10명을 모집할 테니까 선생님이 오셔서 좀 가르쳐주면 안 되냐고 했더니 좋다고. 그래갖고 1회부터 10회까지 열흘 동안 내가 그 선생님을 밥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배웠는데 진짜 하루 만에 읽고 쓰는 것을 배웠어요. 그 선생님한테. 진짜. 그래서 너무 그 선생님 지금도 생각이 나고 전화를 하면은 가끔씩 그때 참 좋았다고 그런 학생이 없었는데 참 고마웠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뭐 밥해 주시랴, 영어 공부하시랴, 정말 열정 부자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뒤쪽에 앉아 계신 우리 박승희 학생은 아주 멋진 글과 또 낭독으로 전교생들에게 또 큰 감동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어떤 그런 글인가요? 교지에 해마다 이렇게 그 발표 때마다 그 채택된 사람을 교지에다가 이렇게 실어요. 실는데 이제 글 잘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 제가 이렇게 한 글이 채택돼서 장원을 받게 됐어요. 2학년 때. 이번에 백일장대에서 장원을 차지한 그 글이 어떤 글인지 직접 한번 네. 낭독해 주시죠. 하루하루 흘러가는 아까운 4시간. 장미반 박승혜입니다. 남편을 잃은 거라는 두려움에 나까지 죽게 되면 사랑하는 아들들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마냥 슬픔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 하루하루 소중한 이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야 하는지 자식들에게 어떻게 말을 할까.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은데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마음이 아파할 생각에 힘들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했냐 물으면 극복한 게 아니라 견뎌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상황을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줬고 또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이 수상의 원인이 요인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글솜씨도 좋지만 이분이 음식 솜씨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요? 아니, 서울까지 소문이 났다고 하는데 어떤 음식을 만들었기에 그런 소문이요?
1년에 한 번씩 바자회를 해요. 예. 각 반에서 이제 이렇게 무엇을 판매를 할 것인가. 네. 이제 그 임원회에서 이렇게 회를 해가지고 우리 반이 김치를 담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반장일 때라 저희 공장에 조그만하게 있거든요. 공장에 가서 김치를 담아다가 판매를 했어요, 학교에다가. 예. 근데 호응도 좋고 여러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도 사가시고 그래서 판매가 잘 됐어요. 서울까지도 팔렸어요? 요 부가언니가 이제 아는 분한테 이렇게 서울까지도 보내주고 이렇게 판매를 해가지고 야, 대단하시다. 그래서 많이 팔게 돼서 이제 그 남은 돈 가지고 브로이 뜯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일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그러셨어요. 김치 담그셨다는데 이거 중요한 게 뭔가는 알아봐야 돼요. 이게 얼갈인지 열무인지 배추인지. 뭐 파김치인지. 얼갈이 김치하고 열무하고 섞어서 이렇게 담아요. 국물이시 자박자박. 자박자박. 지효 씨가 또 그거 좋아하잖아요. 아, 좋아하는데 저 진짜 김치녀거든요. 김치를 너무 많이 좋아해서 김치녀인데 나중에 꼭 한번 맛봤으면 좋겠고. 근데 얘기 듣기로는 또 학교를 다니시면서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네. 얼마나 좋아지신 거예요? 활동도 하고 또 친구들과 이렇게 재밌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우울증이 있었어요. 남편 네. 가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좀 우울증이 있었는데 좀 마음이 밝아졌다고 할까요? 지금도 이제 병원에 관리는 하고 다니지만 그래도 많이 건강이 좋아진 것 같아요. 건강해 보이는 것은 옆에 계신 우리 승부강 학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 학습 발표회 때 뭐 옷을 4번이나 갈아입었다고 하는 그 어떤 얘기예요? 와, 역시. 저는요, 우리 학교에서요, 그런 예능 계통에 좀 제가 꼭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담임 선생님이 또 음악 선생님이셔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 발표회 같은 것도 총 그걸 통과를 해가지고 하시는데 우리 반이 특히 열정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학습 발표회 11월 달에 했는데 연습을 막 학교 이제 공부하면서 그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남편이 갑자기 아팠어요. 근데 무용 같은 걸 그렇게 막 해고 그래야 되는데 옷 같은 걸 제가 담당을 했는데 제가 없었어요. 우리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남편 간 뒤에 일주일 만에 제가 학교를 왔어요. 학습 발표회 때문에. 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학급이 1등을 했습니다. 어디 참여를 하셨어요? 뭔 이렇게. 뭐 참여했냐면요. 합창단도 했죠. 또 난타도 했지요. 거기서 두번 숟가락 갈아입었고. 난타도 했지요. 또 무용도 했습니다. 댄스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맨 나중에 이 홍수진 선생님이 행운을 뽑아주는 제가 1등일 당첨이 됐어요. 이게 짜고 온 것처럼 우리 남동생이 그 누나 그 학교에서 짜고 온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학습 발표할 때마다 우리 남편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못 왔더니 우리 막내딸 군인이 휴가를 내갖고 왔는데 그렇게 1등이 돼가지고 아주 그렇죠.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머니 표정 보니까 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 근데 배우자 사망이 정말 큰 슬픔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배우자 사망 남편이 하늘나라 갔다고 할 땐 굉장히 슬퍼하시다가도 학교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래도 표정이 밝아지시는데 그 어려움, 그 슬픔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남편 돌아가실 때. 우리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는데요. 진짜 학교 우리 학생들 그 서울에서 제가 장례를 치렀는데 거기까지 다 왔어요. 와가지고 진짜 그 고마움을 그 단결심이라는 건 진짜 말로 표현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여름 방학 때 그 했던 그 민요로 선생님이 불렀던 노래를 겨울 방학 동아리 때 그 노래를 또 부르니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오겠어요.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진도아리랑. 네. 춥냐 덥냐 내 품 안으로 들어라
베개가 녹고 났거든 내 팔을 피워라. 여름방학 때 학습발표 저 동아리 할 때 이 노래를 남편하고 같이 부르면서 놀았어요. 근데 겨울 방학 때 이걸 또 하니 얼마나 그렇죠. 또. 눈물이 나오겠어요. 네네. 아마 이 눈가가 좀 촉촉해지셨거든요. 근데 네. 저기 3번 카메라 보시면서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이후로는 안 오시는 걸로 한번 하실게요. 저기 보시고 사랑하는 남편한테 한마디 하세요. 사랑하는 남편, 진짜 너무 허무하게 갔지만 그래도 당신이 없어서 제가 학교를 안 다니려고 했는데 지금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전주에서 삽니다. 오늘도 내가 많이 생각하고 항상 지금도 사진을 보면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나 갔다 올게 하면은 당신 학생이잖아.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가. 그런 말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잘 계시죠? 항상 사랑합니다, 여보. 하늘나라에서 이제 그런 소원을 비셨대요. 아니 우리 부강이 텔레비전 한번 나와야 하는데 우리 부강이 텔레비전 한번 나와야 되는데 그 소원까지도 다 이루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가져봅니다. 예. 네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갑자기 우리 홍수진 선생님 네, 학교 다닐 적에 네.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부강이는 어떤 학생이었나요? 2023년 2학년 때 담임이었는데 보통 상담을 하면 선생님 공부를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왜 이러죠? 내가 막 이렇게 뭐 한탄을 좀 하시거든요. 근데 송부강님은 선생님 저 공부하기 싫어요.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놀랐어요. 뭐 이런 학생도 있을까 할 정도로 다른 분들은 하고 싶은데 안 돼서 고민을 상담할 때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송부강님은 공부하기 싫다고 하셔요. 근데 학교 나오는 건 재밌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고민할 때마다 그동안 1년 다니고 지금 2년째인데 1년 있으면 3학년 졸업인데 아깝지 않냐. 좀 더 다니고 그리고 좋아하는 그림도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하시고 즐겁게 다니시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시험만 보면 열심히 출석하신 분보다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이거 뭐지? 집에 가서 공부하시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송부강님은 공부하면 정말 잘하실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외에 뭐 미술, 음악 이런 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하셨고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알기로 미술상을 계속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을 계속 수상을 네. 계속 네. 해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작품이 나와 있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작품 한번 보고 우리 부강희 학생이 좀 설명해 줄까요? 네. 네, 저 작품은 제가 2학년 때 그린 작품인데요. 네. 저게 화산섬의 저녁 노을이거든요. 아, 진짜 잘 그리셨어요. 노을이 이렇게 탁 떨어지는 것까지 네. 그려주셨는데 위에 나무하고 밑에 나무하고 달라요. 그림자 아니에요? 그림자 아래는? 그림자인데 위에는 밤나무고 밑에는 지금 전나무를 그려놓으셨어요. 굉장히 창의적이죠. 네, 독창적이십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림, 이 그림은 이 그림 속에는 사연이 많아요. 그래요. 저희 남편이 제가 생일이 양력 5월 달이거든요. 그때가 장미꽃이 한참 만발할 때죠. 그래가지고 항상 장미 꽃다발이나 그걸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꽃다발이 너무 아깝잖아요. 차라리 화분을 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러면 막 꽃다발을 줘요. 그래서 제가 그 꽃병에다 이제 시들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넣었던 생각을 하면서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그릴 때 우리 남편 하는 말 우리 소녀보다도 못 그렸다고 하더니 이걸 대상을 줬어요. 대상적이구나. 이게. 야 근데 입자구도 잘 그려놓으셨어. 잘 그렸어요. 신기해요. 그럼. 네, 어제 거 갖고 왔어. 네. 상 받으실만 해요. 근데 정말 아까 그 선생님 말씀 중에서도
공부하기 싫다고 하는데 성적이 잘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혹시 만점도 받으셨어요? 만점 받았어요. 올해. 진짜요? 네. 작년에 우리 남편이 강신이 만일에 100점을 맞으면 100만 원을 학교에다 쏘겠대요. 오. 그랬더니 우리 남동생, 사랑하는 남동생이 저기 와서 있는데 남동생 한다는 소리가 누님이 100점을 맞으면 200만 원을 쏘겠대요. 네. 아, 내가 100점을 못 맞을 것 같으니까 그랬겠죠. 그래갖고 못 맞았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네. 생각지도 않게 과학 시험을 100점을 받았어요. 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그 점수를 이렇게 보여줄 때 나는 내 기억으로는 하나가 틀린 걸로 알고 나 이번에 과학 100점 맞으면 한턱 쏠라고 했더니 못 쏘겠네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점수를 보여준데 100점이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제가 100점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못 질렀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선생님이 나를 봐줬나 아니면 잘못 봤나 해가지고 내가 집에를 가서도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내 친구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네. 송부광 너 100점 맞았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언니 어떻게 알았어? 자기가 살며시 봤대요. 그 시험지를. 네. 아니 나 지금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갖고 그 이튿날 과학 선생님이 오셨길래 제가 쫓아갔죠. 네. 선생님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하나 틀린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가서 확인할게요. 그래요. 선생님 진짜 다 100점이래요. 그래서 한턱 쐈지요. 해피엔딩. 우리 남편이 그걸 아마 고쳐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은근히 본인 과학 100점 맞은 것을 자랑하는 송부광 학생의 아주 긴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뒷얘기를 듣다 보니까 노안으로 인해서 마킹을 잘못했는데 예, 그것이 맞는 걸로 이렇게 예. 처리가 됐다는 그런 여기다 뒷얘기가. 쓰기는 2번으로 쓰고 정답에는 3번으로 쓴 거죠. 네, 정답은 3번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다 표시할 때는 2번으로 해서 역시 그 노안이 최고구만. 근데 배움에는 이제 끝이 없다라는 맞아요.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죠. 어머니들은 진짜 이 배움을 통해서 네.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살고 있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 어리고 젊었을 때 친구들하고 같이 그 과정을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서러움과 또 안타까움 그 네.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기쁨으로 승화되는 것 같은 그런 정말 느낌이 들어요. 꽃 그림도 봤습니다만 배움을 통해서 꽃길을 걷고 있는 전북 도립 중고등학교 여성 우리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도 이제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가요, 선생님? 인기 있는 과목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학교의 사회과학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셔요. 네. 그래서 그런지 사회과학이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미술 수업을 좋아해요. 음악, 미술, 뭐 기술 과정 이렇게 조금 이론보다는 실기 위주로 하는 수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실기 위주의 학습.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늦깎이 학생들에게 네. 이런 것까지 제공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지금 제가 현재 중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데 학생들이 다리랑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서서 수업을 앉는 게 더 힘들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서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의자를 제작을 해서 지금 저희 중1도 3분이 서서 수업을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학생들 상담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다른 일반 학교와는 다르게 자녀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대소사 일이 생겼을 때 떡을 많이 가지고 오셔요. 선생님 이번에 제 생일이어서 우리 딸이 학교에 떡을 보내왔어요. 반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려고요. 그러면서 또 교무실도 좀 갖다 주시고요. 또 손주가 어디 좋은 데 취직을 했다. 그리고 누가 또 결혼을 했다. 이렇게 해서 떡을 많이 들어와요, 교무실에. 그러면 저희 선생님들끼리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학교에 와서 살이 쪘는데
이게 다 떡살이지 않냐. 그런 얘기 저희 많이 합니다. 아니 저는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그 학부모 상담 시간에 자녀분들이 온다는 게 굉장히 네. 재밌습니다. 네. 그거잖아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 뭐 속은 안 쓰기세요? 공부 좀 열심히 하세요? 뭐 이런 건데 재밌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학교 생활의 낙이 잡고 이게 또 급식이거든요. 예.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송부강 학생이 진짜 그거 자랑하고 싶었어요. 예, 자랑 마음껏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마음껏 아이고, 하세요.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게 네. 그거였어요. 예. 우리가 진짜 우리 급식은요, 뭐 진짜 그냥 주는 급식이지만 급식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어디 놀러를 간다든가 음식집을 가거나 이렇게 여행을 가서도 우리 학교 급식비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학교 급식보다도 이렇게 못하니 아고 급식 생각나요. 방학 동안에도 그 급식을 못 먹어가지고 그 급식이 먹고 싶어서도 빨리 학교에 가야 되겠다. 우리 급식 얘기할 거예요. 우리 급식 얘기할 거더니 급식 얘기 메뉴는 말씀 많았었어요. 메뉴가 메뉴를 뭐예요? 얘기하셔야 돼요. 메뉴가요. 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메뉴가 날마다 틀립니다. 뭐뭐 그래서 스테이크, 그리고 파스타, 그 유명한 급식으로. 그런 것도 해줘. 아주 뭐 중식, 양식, 한식 뭐 다 나와요. 일본 식당에 다 나와요. 아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학교에 대한 매력이 정말 차고 넘쳐가지고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알고 이 학교를 찾아가셨는지. 박 선생님, 학교는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네, 저는 어느 한날 시내버스를 타려고 서서 기다리다가 전단지를 봤어요. 저기 뭐야 학생을 입학시키는 그런 전단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내가 여기는 꼭 가야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쿵쾅쿵쾅하고 다리가 덜덜덜덜 떨렸어요. 그 정도로 보는 순간만에. 네. 그래서 집에 돌아와갖고 이제 딸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딸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일 접수로 가자고. 네. 그래가지고 같이 접수를 하러 갔어요. 학교를 접수를 하고 갔는데 하고 오니까 그날 저녁에 꿈에 나타나고 막 생각이 안 나고 네. 잠도 안 오고 막 그랬거든요. 예. 너무 좋아가지고. 네. 운명적인 끌림이라고 할까. 아무튼 그거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전에는 초등학교까지만 졸업을 하신 거예요? 네. 저희 형제가 아들 둘에 딸 6이에요. 거기에 제가 둘째 딸이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다 어렵게 살았잖아요. 가정 형편이 어렵기도 하고 이제 딸들을 다 진학을 안 시켰어요. 맞아, 그때. 안 시켜서 제가 너무나 가슴에 못 배운 게 한이 맺히고 그랬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주산 2단을 땄어요. 2단을 땄는데 학교에서도 수제라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저를 진학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 교육률이 낮으셨어요, 부모님들이. 그래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를 제가 한 번씩 모셨는데 그때마다 아버지를 많이 원망을 했어요. 왜 학교를 안 보내셨냐고.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다. 너라도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중학교 졸업장,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보니 가슴이 뿌듯하고 그 졸업장을 갖고 아버지 부모님 산소를 갔어요. 네. 산소를 가서 아버지한테 용서 빌러 왔다고 아버지 계실 때 너무나 제가 원망을 많이 한 거 용서해 주시라고 그리고 졸업장을 보여주면서 나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하고 네. 용서 그동안에 제가 잘못했다고 원망한 거 다 네. 용서해 주시라고 그리고 졸업장 앞에다 놓고 저러고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딸들은 배움에서 배제되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대학 입학까지 이제 하시게 됐으니까 축하드립니다. 그 옆에 계신 신성현님은 학교 다니게 된 게 저희 아침마당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맞아요. 내가 좀 살기가 어려워서 일을 열심히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는 때였었어요. 근데 아침에 아침마당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봤더니
도립여성 중고등학교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나왔어요. 막 자랑을 하고 뭐 무엇을 땄네 어쩌네 막 별소리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거다. 내가 이제 언제든지 형편이 풀리면 꼭 저기를 가야겠다. 그래갖고 우리 막내딸이랑 애들들을 다 깨웠어. 얘 얼른 저기 봐라. 저기 아침마당에 학교 가는 거 지금 저기 한단다. 꼭 니네들 졸업다 하면 엄마 꼭 보내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막내딸이 졸업이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내가 학교로 갈 시간이 됐잖아요. 딸내미 보고 야, 네가 이제 엄마 책임져. 엄마 이제 거기 학교로 갈래. 그랬더니 그 딸이 좋다고 그 길로 바로 학교에 가서 입학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딸내미도 진짜 엄마 뒷바라지를 너무 잘해줘갖고 이렇게 행복하게 졸업했어요. 예, 이 방송에서 선배님들이 학교 자랑을 진짜 잘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러면 그 학교 하기 전에 그럼 무엇을 전에 하셨어요? 체험마을을 했어요. 우리 인덕마을 체험마을 소양에. 우리 아침마당에도 나왔어요, 여기에. 저기 저 선생님도 네. 있었어요. 그때 옛날에 저쪽에 있을 때. 예, 금암동 시절에. 예, 예. 그러셨구나. 아침 일찍 와 동네 사람 다 데리고 와서 네. 여기서 촬영을 했거든요. 체험마을. 그 체험마을을 할 때 우리 아저씨가 촌장을 하고 제가 그 학생들 체험 오면은 다 밥을 해주고 모든 것을 내가 그쪽으로는 내가 다 하고 우리 아저씨는 이제 책임져서 이제 체험 오는 사람들 받고 이제 그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것을 10년이나 했어요, 그거를. 그래갖고 이제 나는 우리 학교로 왔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자, 이제 학교를 어떻게 이제 또 들어오게 됐는지 뒤쪽에 있는 우리 이제 또 우리 박승희 어머니 예,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학교 다닐 생각을 하셨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못 배운 것이 항상 한이 남아서 네. 이제 아들 보고 또 대학교만 들어가면 엄마도 학교를 다닐 거다.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를 해왔어요. 해왔는데 이제 그 송천동에 학교를 있는 것을 알았는데 이제 어려운 일 닥치고 아저씨 이제 이렇게 하늘나라 가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우울증 온 게 시골 다니면서 농사를 졌어요. 한 8년을. 저는 이제 충청도에서 태어나서 이제 6남매 중에 둘째 딸인데 그때는 이제 그 어려운 시절이라 그냥 시골에서 이제 힘들으니까 자녀들을 아들을 가르치려고 딸들은 그때는 안 가르쳤을 때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나 열심히 사시고 소 이렇게 논 그때는 기계가 많지가 않아서 논을 소로 가를 때거든요. 쟁기로 갖고 가를 때라 이제 어머니는 거기에 이제 신경 쓰느라고 애기들 봐달라고 뭐 저는 학교도 이제 많이 빠지고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살면서 한이 맺혀갖고 아들한테 아들 대학교 가면 엄마도 학교 들어가고 이제 다닐 거예요 했는데 막상 또 이렇게 저격이 되니까 학교를 생각을 못하고 시골 다니면서 이제 농사를 짓고 왔다 갔다 했어요. 아저씨 고향에 이제 좀 땅이 있는데 거기 다니면 농사를 짓다가 이제 한번 그 학교에 나와서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그러면 엄마 그전부터 옛날부터 학교 다니고 싶어 했잖아. 같이 가게요. 그러고는 우리 큰아들이 그 학교를 데리고 와서 같이 저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랬군요. 이제 옛날에 학교를 많이 빠다 보니까 그 졸업장이 없는 줄 알고 엄청 설레고 뛰었는데 이제 중산초등학교 앞에라 그 중산초등학교로 그 저기를 지금은 직접 안 가도 그 졸업장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산초등학교 가서 했더니 이제 저 다니는 학교가 없어졌어. 초등학교가. 그래가지고는 그거 뛰는데 진짜 가슴 설레가면서 했는데 그래도 졸업장이 있어서 학교를 들게 됐죠. 네. 아무튼 이렇게 학교 생활하실 때 굉장히 즐거우실 것 같은데 사실 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쉽진 않거든요. 그래도 그 와중에 좋아하는 과목 어떤 과목 제일 좋아하세요? 영어하고 한문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한문 자격증도 따려고 이렇게 시험을 보고 공부하고 있고 영어는 이제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이제 질문하면 질문하는 대로 10번이면 10번 다 그렇게 일러주셔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죠. 참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우리 승부강
학생은 네. 어떻게 어떤 계기로 이 학교를 다니기? 저는요, 남원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가정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5학년까지 다니다가 못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 생활해서 타지에서 한 40년 살다가 이제 고향 찾아서 전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남편하고 둘이서 제가 이름이 부강이잖아요. 네. 부자 편안강자. 우리 남편이 집을 지면서 부자로 편하게 사는 집 부강 하우스라는 집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이름이 부강 하우스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송정동 바로 우리 학교 옆에요. 거기에 단일한 팔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추가 모집으로 학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근데 막상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해 보시니까 나 학교 오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어떤 생각? 아니, 저는 특히 이 학교는요, 여성만 다니는 학교잖아요. 남자들은 못 다녀가지고 우리 아저씨 말씀이 여자만 다니니까 가래요. 남자하고 같이 다니면 바람 난다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진짜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줘서 그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네. 공부는 못합니다. 하기 싫어서 못합니다. 이제 오늘 방송 보신 분들도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만 같습니다. 네. 졸업생 대표로 우리 박선양 우리 어머니께서 나에게 학교란? 이라고 여쭤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종합 비타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배울 수 있고 제가 모르는 지식을 다 얻어주니까 그리고 뭐 꼭 자격증도 따고 싶으면 따고 뭐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배울 수가 있어서 종합 비타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만약에 나도 학교 가서 좀 공부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신성영 학생에게 학교란 어떤 것인가요? 저는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시집 왔거든요. 근데 처음에 와보니까 너무 시골이에요. 그래서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생각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아이고 남편이 거짓말을 해서 나를 여기를 머물게 했어요. 근데 너무 자상해요. 모든 것을 보면 하나하나 못하는 거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뭐 또 나쁜 일이 있으면 또 못하게 해주고 그래서 나는 학교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 사랑과 선생님 사랑이 아주 그냥 훈훈하게 그냥 느껴집니다. 자, 그럼 뒤에 학교 다니면서 건강해졌다는 우리 박승혜 학생은 학교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활력소라고 생각해요. 활력소. 이렇게 축 처져 있다가도 학교만 가면 힘이 나고 또 즐거움이 있고 배우는 즐거움이 큰 것 같아요. 한자 한자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기쁩니다. 네. 그래서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네.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학교라는 단어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송부강 학생, 이하 동문입니다. 이러지 마시고 혹시 하고 싶은 아닙니다. 얘기, 학교는 어떤 의미인지? 저는 학교는 진짜 영원한 친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친구. 예. 저는 친구도 없고 근데 여기 학교에 와서 친구도 만들었고 또 다 친구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네. 저가 학교 다닐 때는 참 가기 싫은 곳 중에 하나가 학교였는데 우리 어머니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많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러게요. 우리 어머니들에게 학교란 활력소도 됐고 비타민도 됐고 그리고 때로는 남편도 됐다가 친구도 됐다가 가장 소중한 또 한 끼가 되어주기도 했던 게 바로 학교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2025년 신입생 모집이 2월 3일까지였는데 지금 추가 모집 기간이라고 들었거든요. 모집 요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전북 특별자치 도립 여성 중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 과정 30명, 네. 고등학교 과정 30명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19세 이상 성인 여성으로 중학교 과정은 초등학교 졸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이 인정이 필요하고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졸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이 요구됩니다. 신청 접수는 저희 도립 여성 중고등학교 관리실에 서류를 제출하고
그리고 면접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네. 늦은 배움의 즐거움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오늘 아름다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원주 씨 준비됐죠? 네. 원주 씨 시작.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아니야. 그거는 칠순잔치고. 그거 아니야. 박 팀장님.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 작별이란 웬 말인가 가야만 하는가 어디 간들이 들이요 두터운 우리 정 배움에 대한 간절함으로 늦은 도전에 나섰다. 그러다 찾게 된 인생의 행복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노래는 스코틀랜드의 미녀 석별의 정이었습니다. 졸업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단계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의 시작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멋진 마음의 꽃다발 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순간순간 사랑하시고 순간순간 도전하고 순간순간 행복하세요. 그 순간들이 모여서 커다란 나의 인생이 됩니다. 어머니들 딱 뵈니까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나야 나야 나 주인공은 나입니다. 공부가 됐든 취미가 됐든 무엇이든지 도전해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기에 좋은 2월입니다. 출발 다짐 한번 해보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